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딸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에 울림을 준 소설 여우별 분식집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저희 엄마의 책상 위에 마지막으로 펼쳐져 있던 책이 바로 이 여우별 분식집이었습니다. 전 평상시 소설책을 즐겨 읽는 편이 아니어서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최근에 마음 따뜻해질 것 같은 책이라는 엄마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주로 근대 작가들의 소설을 즐겨 읽으셨기에 최근에 나온 소설이라는 것과 아기자기한 귀여운 표지를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래도 엄마가 마음 따뜻해질 것 같은 책이라는 메모의 여운에 저는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읽는 소설이기도 했지만 표지도 귀여운 것이 어린애들이 좋아할 만한 가벼운 내용의 소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작가의 디테일한 묘사와 함께 글이 쭉쭉 잘 읽히더니 소설 중간중간 마치 몇 년 전 제 이야기처럼 심장을 파고드는 몇 구절과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울림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우별 분식집은 소설가라는 꿈을 잃고 방황하는 의욕상실 사장 재호와 꿈을 꾸며 노래하는 의욕 충만 아르바이트생 세아가 함께 만드는 불협화음 떡볶이가 있는 곳입니다. 전 이 둘에게 각각 그 시기에 제가 생각나면서 감정이입해서 읽었습니다. 소설책이란 특성상 전체 줄거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책의 일부분만 낭독하겠습니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입에 물고 있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몇 초 뒤 입에서 담배를 빼고 바람을 후 불었다. 담배 연기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재호가 그것을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바라봤다.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감정도 없이. 얼마 안 되어 연기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동시에 최면에서 깬 듯 정신이 돌아왔다. 쓰고 있던 작품의 막힌 부분에 대해 떠올렸다. 주인공은 과연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까? 방금 전 상황에서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런 그를 옆에서 지켜보던 연인은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있을까? 재호는 자신이 만들어낸 두 사람에게 감정이입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분명 그 둘을 창조한 창조주는 자신이면서도 잘 알지 못했다. 어떤 인간인지도 헷갈렸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 두 인물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자꾸만 들었다.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작품 속 주인공도 사람인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이다. 그 자신감이 편견을 만든다. 재호는 살아오면서 그 편견이라는 무시무시한 시선에 절망과 두려움을 느꼈다. 실패한 작가이자 실패한 사람으로. 하지만 그 역시도 사물을 자신만의 선입견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가 많았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잘 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티내지 않으려 입을 꾹 다물었다. 특히 세아를 볼 때마다 그랬다. 여전히 떠오르지 않는 다음 장면을 고민하며 담배를 다시 입에 갖다 댔다. 여자 주인공을 떠올리자 아내가 생각났다. 사실 작품 속 여자 주인공 대부분이 아내와 비슷했다. 처음 만났던 20대 때의 아내, 신혼 때의 아내, 엄마가 된 아내, 그리고 지금의 아내. 매번 다른 여자 주인공이 알고 보면 아내와 닮았다. 그것을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의 행동과 생각은 나름 잘 써왔다. 같이 살아오면서 본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 작품의 여주인공도 아내와 닮았다. 그런데도 그녀의 행동과 감정과 생각을 읽는 것은 쉽지 않았다. 부부의 현재 상황이 딱 이랬다. 점점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게 늘어만 갔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싶지만 어려웠다. 그리고 결국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같아 더욱 괴로웠다. 그렇다고 달라질 방법은 딱히 안 보였다. 마치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처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달라질 자신이 있지만 선뜻 나설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 더욱 초라해졌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란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그녀를 힘들게 만든 이가 자신이란 사실에 더욱 나설 수가 없었다. 어느덧 담배가 아주 짧아졌다. 마지막으로 후 연기를 불고 담배를 바닥에 휙 던졌다. 발로 비벼 끄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호기롭게 글만 쓰던 자신을 떠올리자 퍽 웃음이 나왔다. 그땐 당연히 소설로 성공할 줄 알았다. 마치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헛된 꿈만은 아니었다. 이른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장편소설을 썼으니 창창한 미래가 레드카펫 깔리듯 깔려있을 거라 여기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대한 무지가 만든 초라하고 나약한 희망이었다. 입으로 호우 불면 꺼질 촛불 같은 희망. 그것에 얽매여 있는 동안 냉혹한 현실에 처참히 짓밟혔다. 그 결과 그는 지금 혼자 남아 아주 냉소적인 인간이 되었다. 초라한 자신의 삶을 떠올리니 담배가 또 생각났다. 새로운 담배를 꺼내 또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한자리에서 한 대만 피기로 한 자신과의 약속을 처음으로 어겼다. 하늘로 날아가는 담배 연기처럼 그것은 어차피 금방 사라질 약속이었다. 평소처럼 오픈 시간 30분 전에 가게로 출근했다.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모두가 유리창을 닫거나 가게 밖을 쓸며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마다 이 모습을 보며 그들의 에너지를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 억지로 끌려가듯 출근하는 자신을 향해 저들을 본받으라 속으로 소리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러움마저 느껴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젠 가게를 청소하고 있을 새아가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감만 들었다. 실제로 새아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로 출근 시간을 늦췄다. 원래는 오픈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출근해 남들처럼 청소를 했다. 건성건성하는 청소였지만 아무튼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젠 30분 전에 가도 충분하다. 이미 새아가 청소를 다 해놓기 때문이다. 그는 가서 앞치마를 두른 뒤 요리에 필요한 기계들을 작동시킨다. 그거면 충분했다. 청소나 전날 안 하고 남긴 설거지는 전부 새아가 아침에 다 끝내놓았다. 따지고 보면 그것을 시킨 적은 없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뭘 지시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럼에도 새아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했다. 이번에도 깔끔히 청소된 가게를 기대하며 여우별 앞에 섰다. 하지만 아니었다. 무슨 이유인지 새아가 안 보였다. 가게 문도 제호가 잠근 그 상태 그대로였다. 새아가 지각을 한 것이다. 그럴 아이가 아닌데. 제호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제일 먼저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불을 환하게 켰다. 문 밖에 서 있어야 할 입간판이 여전히 안에 자리했고 바닥은 먼지와 쓰레기들이 그대로였다. 얼른 칠판을 밖에 내놓고 가게 구석에 서 있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청소를 시작했다. 그렇다고 급하진 않았다. 어차피 오픈 시간에 맞춰오는 손님은 없으니까 말이다. 가게 문을 열고 1시간은 지나야 서서히 손님들이 왔다. 그러니 지금부터 청소를 해도 늦진 않는 것이다. 정해진 오픈 시간을 넘긴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겨우겨우 모든 준비를 마쳤다.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했다. 오픈 시간인 10시 30분을 넘겨 10시 50분에야 청소가 끝났다. 재호는 이미 예상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아마 급하게 했다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 끝낼 수 있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껴 느긋하게 청소를 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왔기 때문에 화를 내진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기분 나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신호음이 울리고 얼마 뒤 세아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왔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였다. 사장님, 죄송해요.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 허헉대는 숨소리가 거슬릴 정도였다. 어디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 단풍나무 근처예요. 알았어. 뛰지 말고 천천히 와. 네. 얼마 안 되어 세아가 나타났다. 창밖으로 쌩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세아를 발견한 재호가 몸을 돌렸다. 곧이어 문 안으로 헐레벌떡 들어온 세아가 재호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죄송해요. 알람을 못 들었어요. 괜찮으니까 얼른 준비나 해. 네. 세아가 가게 구석에 청소 도구들과 함께 있는 옷걸이에서 앞치마를 꺼냈다. 앞치마를 두르며 계산대 앞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실은 제가 늦게 잠들어서요.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세아가 아직 메고 있는 가방을 앞으로 옮겨 지퍼를 열었다. 그러더니 하얀 비닐봉투 안에 든 밀폐 용기를 꺼냈다. 뜬금없는 물건에 재호가 어리둥절해하며 세아를 바라봤다. 제가 요즘 이거에 빠졌거든요. 오늘도 새벽까지 만들다가 늦게 자서. 재호가 가만히 세아를 쳐다봤다. 그러자 세아가 머쓱해하며 말을 이었다. 소스요. 떡볶이 소스. 제가 지난번에 대책회의할 때 말했잖아요. 떡볶이 맛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계속 떡볶이 소스를 만들어 봤거든요. 인터넷에서 본 것을 따라하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만들었어요. 우연히요. 뭐? 재호는 세아의 열정에 당황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치 자기 가게인 양 열심히 일하는 그녀가 조금은 이해되지 않았다. 한번 맛보시겠어요? 그래. 재호가 숟가락으로 소스를 한 입 떠먹었다. 얼마 뒤 재호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독특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새 숟가락으로 다시 떠서 먹었다. 이번에도 그 맛에 감탄한 재호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세아와 밀폐 용기를 번갈아 봤다. 평소 맛에 대해 까다롭지 않아 어떤 걸 먹어도 그게 그거인 재호다. 그런 그가 소스 맛에 크게 놀란 것이다. 맛있는데? 정말요? 다행이다. 어떻게 만드는 거면요? 아니야, 굳이 알려줄 필요 없어. 아무튼 앞으로 소스는 세아 씨가 직접 만들어. 정말요? 저야 좋죠.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소스 교체하자. 그래도 돼요? 응, 시판 소스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재호는 확신했다. 자신을 이렇게 놀라게 할 정도의 맛이라면 손님들도 만족할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아의 노력에 화답하고 싶었다. 근데 진짜 사장님에게 안 여쭤봐도 돼요? 진우는 이런 거에 신경 안 써. 걱정 마. 세아는 자신이 만든 소스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줄 전혀 예상 못했다. 재호의 반응에 기쁘면서 놀라웠다. 안녕하세요. 한창 소스에 대해 대화 중이던 재호와 세아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인근 옷가게를 운영하는 중년의 여사장이었다. 재호와는 지나가다 보면 인사만 하는 사이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떡볶이 돼요? 아침을 못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요. 어묵하고요. 이 시간에 떡볶이를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요? 워낙 떡볶이를 좋아해서요. 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이곳엔 겨우 두 번째 방문이다. 지금까지 더 깊숙한 곳에 새로 생긴 분식집을 이용한 게 분명했다. 재호는 때마침 찾아온 손님에 살짝 들떴다. 세아가 준비한 떡볶이 소스를 시험할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그는 얼른 새로운 소스를 이용해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냄새부터가 달랐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평소와 확연히 다른 냄새에 창밖에 무료하게 서서 어묵 국물을 마시던 옷가게 여사장의 시선을 철제 떡볶이 팬으로 고정시켰다. 냄새가 너무 좋다. 하나 드셔보실래요? 재호가 넌지시 물었다.
사실 눈앞에서 맛을 평가받고 싶었다. 표정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내심 궁금했다. 주시면 저야 좋죠. 재호가 이쑤시개로 소스가 듬뿍 묻은 떡을 콕 찍었다. 이쑤시개를 건네받은 옷가게 여사장이 떡볶이를 호호 분 뒤 한 입 베어 물었다. 질겅질겅 씹는 동안 재호는 물론이고 테이블을 닦던 세아까지도 가만히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왜 이리도 오래 씹는지 답답했다. 얼마 뒤 드디어 옷가게 여사장이 떡볶이를 삼켰다.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요? 재호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다. 세아가 근처로 빠르게 다가왔다. 네, 너무 맛있어요. 전에 왔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떡볶이 소스요. 오늘부터 바꿨거든요. 세아가 격양된 말투와 표정으로 자랑하듯 설명했다. 어쩐지 완전 달라졌어요. 여기요. 재호가 포장한 떡볶이를 옷가게 여사장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로 향하며 괜찮은 음식점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다. 그 뒷모습을 재호가 보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진심으로 좋아하시는데요? 아싸! 세아는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무척 기뻐하며 소리쳤다. 이제부터 바빠지겠는데? 재호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졌다. 마음의 준비 다 됐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쥔 세아가 결이 찬 표정과 말투로 대답하자 재호가 피식 웃었다. 옷가게 여사장이 떠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손님은 평소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 다 해야 5팀이 전부였다. 그들은 전부 포장을 해갔기 때문에 반응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재호는 확신했다. 분명히 달라진 맛에 깜짝 놀랄 거라고. 내일 아침 가게 오픈 준비를 하다 말고 찾아와 맛을 칭찬할 거라고. 그에 비해 세아는 당장 큰 변화가 없자 실망한 표정으로 테이블 의자에 앉았다.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로 내내 그곳에서 벗어나질 않았다. 그 모습을 재호가 무표정하게 보다 피식 웃었다. 아무리 대단한 맛이라고 한들 입소문을 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세아는 당장 손님이 늘지 않자 실망감에 휩싸였다. 재호가 가게 밖으로 나가 기지개를 쭉 폈다. 이미 옷가게 여사장을 통해 반응을 살폈다. 이젠 좀 더 젊은 층의 반응을 확인할 차례다. 재호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그들이 오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안녕하세요. 오후 4시가 되자 역시나 삼총사가 찾아왔다. 안녕? 세아가 두 손을 흔들며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다. 재호는 언제나 그렇듯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인사했다. 삼총사는 익숙하게 지정석 아닌 지정석으로 향했다.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스프링처럼 일어나 근처 정수기에서 물을 떠 다시 제자리로 갔다. 짧은 시간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이리저리 움직이는 여학생들을 재호가 팔짱을 낀 채 살폈다. 평소라면 관심을 두지 않았겠지만 이번엔 언제 주문할까 마음이 조급했다. 저희 떡볶이 3인분이요. 뒤에서 들려오는 고주파 소리에 재호가 빠르게 움직였다. 중간에 서 있던 세아도 얼른 서빙할 태세를 갖췄다. 아직 음식이 나오려면 꽤 기다려야 했지만 그녀 역시 마음이 급했다. 사실 재호보다 훨씬 더 긴장하고 있는 것은 세아였다. 원래 급한 성격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직접 만든 떡볶이 소스의 평가를 받는 자리니 긴장이 안 될 수 없었다. 두 손을 꼼지락거리며 침을 꼴깍 삼켰다. 얼마 뒤 떡볶이와 계란을 얹은 접시를 세아에게 건넸다. 그녀는 접시를 평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다루며 테이블로 향했다. 기대가 없는 탓일까? 삼총사는 옆에 세아가 오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떠들었다. 여기 떡볶이. 학생들이 접시를 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테이블에 붙어있던 상체를 뒤로 젖혔다. 그러고는 포크도 들지 않고 다시 수다에 집중했다.
당황한 세아가 가만히 서서 뚫어져라 그들을 지켜봤다. 얼마나 떡볶이가 맛이 없었으면 음식이 나와도 먹을 생각을 안 할까? 이곳을 식당이 아닌 아지트로만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언니, 왜 서 있어요?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삼총사 중 뿌까머리를 한 학생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세아가 서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머지 2명도 따라서 고개를 돌린 뒤 눈썹을 치켜뜬 채 세아를 올려다봤다. 아니야. 근데 떡볶이 안 먹어? 식을 텐데. 먹어야죠. 얘들아, 빨리 먹자. 삼총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제야 포크를 들어 떡볶이를 찍었다. 그러고는 동시에 입에 넣어 오물오물 씹기 시작했다. 옆에 가만히 서 있는 세아도 저 멀리서 팔짱을 낀 채 구경 중인 재호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유심히 지켜봤다. 얼마 안 되어 새 학생의 2눈이 토끼 눈처럼 커졌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먹어본 떡볶이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다. 훨씬 개성 있으면서 단맛과 짠맛, 그리고 매콤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삼총사는 세아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언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전에 먹던 맛이 아니에요. 소스가 달라진 거예요? 세아가 아주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호도 반응에 만족하며 의자에 앉았다. 달라진 떡볶이 맛에 감탄한 것은 옷가게 여사장과 삼총사만이 아니었다. 슬슬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인근 상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찾아오더니 나중엔 단골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점점 근처 주택가의 주민들도 찾았다. 소스를 바꾸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점심시간마다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계산대 바로 앞에서부터 문을 지나 창문 앞으로 이어지는 줄이었다. 사실 그리 긴 줄은 아니었다. 정확히 5팀이 와서 대기하는 것이다. 물론 맛집으로 방송을 탄 곳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재호와 세아 입장에선 엄청난 변화였다. 특히 재호의 기억으론 오픈날 이후 처음 보는 줄이었다. 이 집 떡볶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이 골목에서. 상점가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통과자점 사장이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재호가 손님을 상대로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 세아는 그 모습에 살짝 놀랐다. 비록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는 것이었지만 그 자체로도 그녀가 보기엔 큰 변화였다. 네, 저 어제도 왔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이해해요. 워낙 손님이 몰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기억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저 손님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사실을 잘 알기에 재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예전 같으면 이것을 왜 사과해야 하는지조차 의문이 들었겠지만 이번엔 절로 죄송하단 말이 나왔다. 뭘요? 아무튼 제가 여기 맛있다고 소문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뭐 서비스 없나요? 네? 점심시간 내내 긴 줄은 이어졌다. 거의 1시간이 다 될 때까지 이어진 줄은 재호의 머리카락이 땀으로 완전히 젖을 때쯤 끝났다. 손님이 다 떠나고 나서야 재호는 한숨을 푹 쉬며 테이블로 가 앉았다. 세아는 내내 어묵 국물을 떠주고 계산을 하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재호에 비하면 괜찮았다. 그녀가 얼른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을 떠 재호에게 건넸다. 요즘 손님이 몰리니 정신 없으시죠? 그러네. 그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좋아요. 안 힘들어? 힘들긴요. 사실 전 가만히 서서 계산만 했는데요, 뭘. 아무튼 고마워. 소스 만들어줘서. 네? 재호에게 고맙다는 말을 처음 들은 세아가 기뻐하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칭찬을 듣고 싶어 이렇게 노력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녀는 순간 생각했다.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할 때는 항상 목적이 있기 마련이니까. 몇 시간 뒤 삼총사를 비롯해 여학생들이 빠르게 들어왔다. 평소라면 삼총사가 들어온 뒤 시간을 두고 하나 둘 테이블이 찾겠지만 이젠 자리를 뺏길까 다들 급하게 달려왔다.
테이블이 다 찬 뒤 들어온 여학생 무리가 실망한 표정으로 재호를 쳐다봤다. 아저씨, 언제 또 자리 비어요? 응? 쟤네도 방금 왔어. 앞으로 1시간은 앉아서 수다 떨 거야. 네. 이런 상황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테이블이 가득 차 발길을 돌리는 손님을 평일인데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만큼 학교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다. 심지어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학교 선생님들도 여럿 있었다. 토요일 저녁 5시가 되었다. 정신없었던 한 주의 장사가 끝나고 퇴근할 때가 되었다. 퇴근할 준비해. 네, 근데 오늘도 재료가 다 떨어졌네요. 그러게. 재호가 조리실 안을 이리저리 살피며 상황을 확인했다. 손님이 많아진 뒤로 달라진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이것이었다. 전에도 입간판에 적힌 저녁 9시 30분이 아닌 오후 5시면 퇴근했지만 그 이유가 달랐다. 일주일 전만 해도 단순히 귀찮고 피곤해서 일찍 문을 닫았다면 이젠 재료가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만 했다. 처음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재호는 무척 기뻤다. 그리고 그 기쁨이 무척 이상했다. 장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재료가 소진될 정도로 잘 팔리든 말든 그에겐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아닌 척해도 장사가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좌절감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어쩌면 소설에 이어 장사마저 안 되니 자괴감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왔다. 칠판을 안으로 집어넣고 열쇠로 문을 잠갔다. 세아는 물론이고 재호 역시 옅은 기쁨의 미소가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둘은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뭐 먹을래? 두 사람은 오랜만에 회식을 하러 골목 안 깊숙이 들어갔다. 주변으로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계속 걸었다. 두 사람은 걷는 내내 미소가 입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재호는 세아가 하는 이야기들을 전과 달리 열심히 듣는 신용을 했다. 그전이라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에 빠졌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특히 기쁜 일 있는 그녀의 입을 멈추는 것은 UFO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일이 반응해주는 것은 나름의 감정 노동이었다. 세아가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음악과 떡볶이였다. 재호는 음악에 아예 관심이 없었고 떡볶이는 비교적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길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번만큼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애써 집중하려 노력했다. 최근 장사가 잘 되는 데에는 그녀의 떡볶이 소스가 한몫을 했기 때문이다. 재호의 집중하는 눈빛 덕분에 세아는 기분이 좋아 더욱 쉴 틈 없이 입을 움직였다. 익숙한 곳에서 저절로 걸음이 멈췄다. 몸을 돌려 음식점 앞에 섰다. 지난번에 회식을 했던 순두부 가게와 그 옆에 나란히 선 고깃집이 보였다. 재호는 빠르게 선택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 사실 세아의 떡볶이 소스 덕분에 일주일 내내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 그것을 자축하러 회식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또 고깃집을 외면해도 될지 걱정스러웠다. 그렇다고 고기 먹자고 먼저 나서기엔 부담스러웠다. 괜히 옆에 서 있는 세아를 곁눈질로 쳐다보며 눈치를 살폈다. 세아는 머뭇거리는 재호를 흘금 보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순두부 가게로 성큼성큼 걸었다. 재호는 괜히 손을 뻗어 잡으려는 신용을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순두부 가게 안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토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게 안은 손님이 많지 않았다.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얼마 뒤 순두부찌개 2개가 나왔다. 두 사람은 익숙하게 식사를 시작했다. 역시나 이번에도 식사에 집중하느라 한동안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말 많은 세아마저도 이때만큼은 입을 음식을 집어넣는 역할에만 집중시켰다. 어쩌면 그녀의 에너지 원천은 식사량일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할 때만큼은 열심히 그것에 몰두했다. 깨작깨작 먹는 것보다 맛있게 식사했을 때 에너지를 더 얻는 것은 아닐까. 재호는 세아와 식사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다. 후루룩 음식 먹는 소리만 가득했던 테이블의 분위기를 먼저 깨달은 건 세아였다. 그녀는 반쯤 먹었을 때 고개를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재호를 빤히 봤다. 평소와 달리 순두부찌개를 허겁지겁 먹는 그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손님을 맞이했고 바빴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떡볶이 팬 앞에 서 있는 것은 보기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옆에서 함께 일하는 세아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물론 그녀도 소스를 바꾸기 전보다 정신없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특유의 에너지와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근무했다. 사장님! 응? 식사에 열중하던 재호가 급하게 고개를 들었다. 세아의 목소리가 마치 100m 달리기의 신호총이라도 되는 듯 정신이 돌아왔다.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휴지로 입가를 닦았다. 아니, 더 드세요. 아니야, 배불러. 근데 무슨 말 하려고?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안 힘드세요? 세아는 이미 재호를 잘 알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 장사에 관심도 미련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여우별이 잘 되어 바쁜 것을 오히려 싫어하면 어쩌나 그녀는 걱정했다. 힘들지. 그쵸. 괜히 제가. 근데 재밌네. 재호가 세아의 말을 끊고 속마음을 말했다. 긍정적인 말과 달리 얼굴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해 세아에게 진심이 바로 전달되진 않았다. 평소에도 표정 변화가 많지 않아 가끔 헷갈리곤 했다. 이번처럼. 정말요?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아니, 저 때문에 가게가 바빠져서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별 걱정을. 앞으로도 그렇게 해. 네? 이번에 소스 바꾼 것처럼 해보라고. 세아는 큰 눈을 가만히 껌뻑였다. 아까는 말의 진심이 헷갈렸다면 이번엔 말의 의미가 헷갈렸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인지 아니면 특별한 지시를 내린 건지 짧은 시간 고민했다. 하지만 명쾌한 답이 떠오르지 않아 여전히 눈만 껌뻑이며 재호를 바라봤다. 말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멋진 사장님 같다고 여겼던 재호는 세아의 어리둥절해하는 반응에 당황했다. 애써 담담한 표정을 하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가게에 문제나 아쉬운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꾸라고. 이번처럼 말이야. 최대한 받아들일 테니까. 정말요? 그래. 우리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찾아볼게요. 세아의 말에 재호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피식 웃고는 국물을 떠먹었다. 그에 반해 세아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속으로 생각했다. 손님들이 식사하는 매장 안 구석에 있는 청소도구와 옷걸이를 당장 가게 한쪽에 잠겨있는 창고 안으로 넣을 작정이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새로 꾸며야 할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구상하기로 마음먹었다. 벌써부터 세아는 식사도 잊을 정도로 잔뜩 들떠 있었다. 그 모습을 재호가 말없이 가만히 지켜보다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음악. 음악이요? 가게 안에? 응, 그거 틀어봐. 그래도 돼요? 해보고 너무 시끄러운 것 같으면 다시 끄고. 적당한 음악으로 준비할게요. 통기타 음악 괜찮죠? 학생들이 좋아할까? 매장에서 식사하는 손님은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주말 동안 잘 생각해봐. 재호는 세아가 하고 싶다는 것은 일단 다 받아주기로 했다. 이미 보여준 것이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열의가 대단해 기회를 주고 싶었다. 사장인 자신보다 훨씬 가게를 사랑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신기했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세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애써 못 본 척 외면했다. 이번에도 잠시 스쳐갔던 기억을 떠나보내고 다른 주제를 다급히 떠올렸다. 아, 그리고 선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선물 사줄게. 정말요? 덕분에 장사 잘 됐으니까. 나중에라도 생각난 거 있으면 말해. 진우한테 준비해달라 할 테니까.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편하게 골라. 네,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세아는 식사를 하는 내내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던 그 미소가 유독 싱그럽게 빛났다. 세아가 집을 나섰다. 여우별이 문을 안 여는 일요일이라고 집에만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물론 집에서도 엄마 아빠의 부업을 도와주거나 집안일을 하며 바쁘게 지냈다. 방에 들어가 일기를 쓰고 곡도 만들었다. 이번에는 아침 시간을 이용해 밖을 나왔다. 노트와 볼펜을 한 손에 쥔 채로. 매일 다니는 길을 걸었다. 주변으로 동네 주민들이 돌아다녔다. 이곳은 평일 오후를 제외하면 항상 주민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것이다. 세아도 그들 사이에 섞여 혼자 이리저리 자주 배회했다. 그녀의 평소 성격이라면 친구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연락이 오거나 만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다.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도 그리 많지 않다. 모두가 의외라고 여기겠지만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대부분의 인연을 끊었다.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금의 상황에선 최대한 외톨이처럼 지내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한동안은 친구들의 연락이 매일 왔다.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다. 결국 지금은 자연스레 모두와 멀어졌다. 그런 사실을 한 번씩 떠올릴 때면 슬프고 외로웠지만 그때마다 괜찮다며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그전까지 그녀는 인기가 아주 많았다. 학창 시절엔 친구들이 항상 몰려 있었다. 쉬는 시간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세아 주변으로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운이 좋았다. 아무리 인기가 많더라도 분명 시샘하는 존재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아의 인기를 시샘하는 주변인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친해지고 싶어 다가오는 이들만 존재했다. 그럴 때마다 세아는 무척 반갑게 맞아주었다. 혹시 자신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그런 눈빛을 못 읽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세아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완만한 내리막을 내려갔다. 빌라드를 다 지나자 양옆으로 다양한 가게들이 나타났다. 편의점과 24시간 카페는 이미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있었다. 음식점들은 이제 막 문을 열고 곧 있을 점심시간을 대비해 청소에 열중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세아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신도 매일 아침 저들과 똑같이 하루를 시작했다. 출근하자마자 굳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청소도구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가게 주변을 청소하고 나면 칠판을 밖에 세워두고 들어가 안을 청소했다. 매일 30분씩 이 반복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세아는 손님들과 마주할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다. 원래 가게 앞은 청소하는 게 아니었다. 그런 제호를 보며 세아는 의아했다. 보통은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근처 다른 가게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기도 했다. 세아는 과거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렇게 하라고 배웠고 그녀 역시 그게 맞는 행동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재호는 전혀 아니었다. 가게 밖에까지 청소하는 걸 몹시 귀찮아했고 주변 가게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 또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아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가게 앞을 쓸었다. 골목을 나와 신호를 건넜다. 근처에 있는 입구를 통해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다지 크지 않은 공원이다.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놀이기구 몇 개가 중앙에 있고 외곽으로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쫙 펼쳐져 있었다. 중간에 빈 벤치에 앉았다.
상체를 쭉 펴고 심호흡을 크게 하자 여유로움이 한껏 몰려왔다. 이곳에 앉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다. 한 손에 들려있는 노트를 펼쳤다. 요즘 만들고 있는 곡에 가사가 적힌 페이지가 나왔다.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지 답이 떠오르지 않아 가사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분명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다. 또 새로운 글을 쓰다 지웠다. 이 과정이 세아는 무척 행복했다. 전혀 괴롭거나 힘들지 않았다. 기타를 치며 곡을 만드는 과정도 가사를 쓰는 과정도 다 좋았다. 마음 같아선 평생 이 작업을 하고 싶다.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을까? 세아가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고개를 젖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얼마 뒤 무언가를 깨달은 세아의 눈이 커졌다. 젖혔던 고개를 내리고 다급히 노트에 가사를 적기 시작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공감했던 소설책의 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장사에 임하지 않은 것도 실은 또 다른 실패가 두려워 그랬던 것인지도 모른다.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때론 자신조차 알지 못해 깊게 탐구해야 알아차릴 때가 있다. 제호도 자신을 탐구하려 노력했다.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쉬지 않고 의심하며 끈질기게 노려봤다. 그 결과 자신은 거듭된 실패에 지쳐 또 다른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 내렸다.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원했다. 티는 절대 내지 않았지만 심지어 자신조차 절대 아니라고 속였지만 실은 장사를 잘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우별을 맡아 운영하면서 항상 자신에게 말해왔다. 이것은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일 뿐, 생활비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는 것일 뿐 나의 것은 아니다. 그러니 몰두하지 말고 에너지를 비축해야 된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며 노력하지 않으려 애썼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조차 거짓이었다. 편안히 들으셨기를 바라며 행복하세요.